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할 김민아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이제 하루의 흐름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당히 대단했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3.7% 넘게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91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27일은 이제 휴장을 했고 간밤에는 반장만 열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미국 주요 지수, 3대 주요 지수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음 한 주의 동향도 저희와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늘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 주의 큰손 리스트 살펴보면서 어떤 섹터들을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시각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5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로봇, 최근에 정말 강하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하반기 기대감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재건, 그리고 중일 갈등 관련주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 섹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 로봇 살펴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로봇이 금요일 날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이제 된다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로봇주 쪽에서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대표적인 DIC가 되겠죠. 근데 이제 SB테크가 먼저 더 같은 흐름에서 강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 SB테크가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 성공한 기업으로 일본 기업이 50년 이상 독점해온 하모닉 감속기를 2013년도 국산화 성공함에 따라 국내 유일한 현재 국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가 자체가 이제 강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 적자인데 이 1위라는 타이틀 갖고 뭐 차트가 좋고 뉴스가 좀 특별한 개별적 호재가 나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적자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주식은 미래에 보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도 좀 나오면 좀 더 좋은데 그런 형태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업 상장 기업 분석에 보면은 아직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뉴스, 수급, 차트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 아니면은 전환사채에 대한 최저 반영가가 31,100원이다 보니까 이 가격을 보고 이제 매기는 거겠죠. 주가가 이런 가격으로 봤을 때 31,000원이면 한번 해볼 수 있겠네. 근데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는 표면 이자율 사채 발행할 때 가격을 봤을 때 이자율이 0%예요. 만기 이자율 1%고 표면 이자율 0%면 평소에 0%대 이자를 준다 이거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높구나. 그럼 31,000원대면 괜찮네 해서 매매가 가능하긴 했던 가격이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컨센이 아직까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직 평균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평소에 봐도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근데 미래 기대감이죠. 그래서 해볼 수 있겠네. 월봉에 대한 밴드 상단이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 월봉이면은 장기적 흐름이 이제 급등권. 근데 한쪽으로 수준 동안 떨어졌네. 패턴도 괜찮고 돌파했고. 그럼 오늘
금요일 날 721평선의 하늘색 선을 첫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밴드 상단 돌파할 때 이 밴드 상단 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때 여기서 강남 큰손의 이 명품 수사법에 폭등을 목표로 할 만한 자금 성격, 보통 20에서 30%의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자금이라고 판단하는 저만의 기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차로 끝나지 않는다. 보통 준 맞고 2차 파동이 보통 나오거든요. 아니면 첫날에 더 쉽긴 쉬워요. 근데 보통 2차 파동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3차는 더 어렵겠지만 2차까지는 보통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밴드 상단 가지고 해보는 그런 자리였죠. 실적은 없으니까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DIC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 차라리 DIC가 좀 낫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제가 4월 달에 들었던 설명드렸던 종목으로 주가가 약 2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익이 200억인데 제가 4월 달에 설명을 드릴 당시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였었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짜리 기업이 이익이 200억 이상이다.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7,000억 원이 넘으면 1조를 향해 가는 기업이다. 근데 1,000억 원대예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에서는 DIC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9,000원 2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실적을 보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테슬라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옵티머스 감속기 공급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의 로봇 감속기 아틀라스 핵심 부품의 공급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며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확정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차트 포인트 ASC가 돼서 실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고 두 번째는 바이오 종목을 볼 텐데요. 펩트론 주가 움직임이 강세가 나왔던 건 이번에 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 미국 일라일리가 유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이 마운자로 생산을 한국에다가 구축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 관련주의 펩트론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완제품 제조하는 별도 파트너사 맡기는 이 위탁 개발 생산 체제 바로 국내에서 펩타이드 비만약 생산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서 완제품 단계에서는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펩트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이 주가 움직임이 가장 연관성을 두고 움직였고 현재 뭐 5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에도 앞으로 신공장 건설할 예정이다 보니까 가장 움직임이 셌던 종목이 펩트론이 됐는데요. 이 펩트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일단 역시 적자죠. 그러니까 이게 적자 기업이 그날 주도를 하고 차트의 포인트에 걸리게 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미래는 좋긴 좋은데 지금 이 실적 가지고 원래 과거 실적 가지고 저평가일 때 더 쉬워요. 과거가 저평가인데 미래가 전망이 밝다. 그럼 좀 더 명확한데 과거는 적자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벤처 기업들 실적이 아예 없어요. 미래는 막 밝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이제 투자해주고 또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그 적자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하지만 그만큼 신고가로 이렇게 주가가 수년째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그 성장성 이러한 기술력을 보고 이제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아, 기술력은 좋구나.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적정 주가를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대응은 일봉 차트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의 장대 음봉이 났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오늘 매도를 치고 다시 이거 돌파한 후에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근데 이제 초보자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월봉이 신고가를 터뜨린 상태에서 대량 거래 대양봉이 나온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에 임박한 상태인 만큼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런 건 초보자분보다는 고수분들. 근데 고수도 저라면 저는 이제 안 해요. 항상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가 밴드가 첫 번째 돌파할 때 이때가 변곡점이고요. 혹은 여기죠. 최초 대량 거래가 최고로 떴을 때 요때 그리고 아니면 요때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가
넘어섰을 때, 이 거래를 넘어섰을 때 그때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때 아니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로봇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세 가지 섹터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게임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NC소프트를 안 볼 수가 없죠. NC소프트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면 그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자 수가 괜찮았다. 라는 소식과 함께 등락이 오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그래도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또 관심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을 좀 구분해야 되니까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게임 자체가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지금 코스피 잘 안 가죠. 코스닥에 정부에서 나서서 코스닥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못 갔던 중소형 테마주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자, 그동안 올라갔던 반도체 떨어지고, 그럼 중소에서 못 갔던 게 뭐죠? 4년 내내 못 갔던 것이 게임주입니다. 4년 동안 내내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퍼가 많이 낮아졌어요. 저퍼주의 형태의 저평가 속에 내려온 상태에서 이슈가 터졌죠. 게임 앱 수수료 인하해서 게임 업체들의 수혜를 받고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발판 삼아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 안에서 게임은 한 번은 뜬다. 근데 그 한 번이 뭐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그거는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겠지만 이건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게임은 뜬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독이 아니다. 게임은 문화산업이다. 전에 중독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게임 산업이 많이 이제 규제가 됐거든요. 그걸 푼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게임 산업이 좀 침체를 걸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을 불러일으키고 또 e스포츠에 대한 게임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진흥원을 추진하는 안을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혹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2기 게임 특위를 출범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K 컨텐츠의 한 축으로, 큰 축으로 담당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번쯤은 날짜를 봤을 때 내년도에 7월 달에 사우디에서 e스포츠 월드컵 열리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가는 건 알 것 같은데, 이번에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먼저 제가 차트 통해 NC소프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일단은 가격이 이제 10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27년도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27년도까지 10일. 이 정도면 그동안 이제 포가 상당히 높았는데 뭐 35, 뭐 30, 40이었는데 이제 10대 초반이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요. 월봉도 이제 내려와서 더 이상 하방지 보면서 안 내려가고 횡보를 하죠. 1년 동안 횡보하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트가 있구나. 하지만 좀 특별한 어떤 좀 더욱더 강한 상승의 기준을 둔다면 저는 이제 요 시프트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프트업이 현재 실적 역시 비슷하게 1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왔는데 저는 이게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일단 3주년 역주행에 따라서 앱스토어 매출 1위 이번에 11월 달에 한국에서 그리고 2위 일본에서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보세요. 와, 63%입니다. 이번 연도 예상 실적 63인데 3분기 실적도 사상 그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60%대예요. 60%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은 높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넘는 게임사 중에서 주가 하락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이익률이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이런 기업이 5월 달부터 해서 자사주 매수를 이렇게 꾸준하게 했어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다가 바로 신탁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하고 5월 달부터 하고 이제 신탁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11월 달에 해지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 상승이라는 개념에서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포인트에 놓여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다음 내용은요.
전진건설 로봇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세가 어제 순간순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재건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번에 종전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금강공업이 좀 더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종전 협의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함께 주가 자체가 재차 지난주 이번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강공업이 주가 자체가 좀 더 대장주 역할함에 따라서 강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종전에서도 금강공업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앞으로 종전이 되게 된다면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산미금속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자회사가 있는데 산미금속이 다음 달에 30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분 평가가 는다거나 혹은 정부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조립식 건물, 모듈 주택을 대규모로 앞으로 건설할 정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명백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강공업인데 전진건설 로봇과 금강 로봇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전진건설 로봇은 주가가 그동안에 미리 선 반영돼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다시 올라간다고 장담하기 좀 어렵겠지만 현재 금강로봇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내려온 상태이고 또한 특이사항이 이제 꼭 종전이 아니어도 국내에서의 호재까지도 놓여있기 때문에 또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소화를 거치고 뚫었기 때문에 매물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물은 없죠 지금. 그래서 신고가 형태. 그래서 주가가 쏜살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운 상태예요. 다만 3개월째 올라갔고 조봉도 3주째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적인 호재가 나와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 대응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주택 금강호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중일 갈등 관련주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중일 간의 갈등 때문에 움직였던 것은 단기 테마라고 11월 22일 날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CJ 시푸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시푸드를 보시게 되면 주가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역시나 단기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조 시푸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쭉 떨어진 모습. 그래서 중일 간의 갈등이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한 노랑풍선 같은 여행주도 단기적 급등 후에 다시 또 내려오는 것처럼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특히나 어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주에 또 이제 화장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던 분들, 제가 한국 콜마 같은 경우 화장품주가 이렇게 ODM 업체가 이렇게 하락세가 신저가가 내리는 가운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더라도 소비주 화장품 별로 관심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인데 이렇게 신저가를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그만큼 아모레퍼식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주가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지만 결국 내려가는 이유가 기본적 방향이 화장품은 좋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보이는 섹터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뷰티라든지 화장품은 조금은 주의를 해보면서 기노브를 지켜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분석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저희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수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각종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금융위원회가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활성화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투자 금액 상당액을 바로 이제 혁신 벤처기업에 넣는 상품인 코스닥 벤처 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키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 정부 정말 주식을 저 같은 이제 주식 전문가하고 또 이제 경제 전문가는 좀 다를 텐데 주식 전문가가 그 안에 있나? 그렇죠, 있겠죠. 엄청 잘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제 코스피가 지금 어차피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코스닥을 탁 키우는 거 보면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은 살아있고, 못 갔던 것도 살려서 올라가면 계속 주식을 365일 올라가는 움직임 종목의 탄력적인 것들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3%인 연금의 코스닥 투자를 비중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 붐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 코스닥에 집중 투자하시고 이제 대형주의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조선주 많이 올랐죠. 반도체, 조선, 철강기계, 화학, 경기민감주, 자동차, 원전, 뭐 방산, 이제까지 신고 같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시고 중소형주의 테마 장세에 못 갔던 아까 시프터치 바닥에서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일부 종목도 못 갔던 거 잘 찾아내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12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종료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감이 높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트가 80%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유동성 장세, 연말 장세 12월 연초까지 1월까지 해서 연말 연초 장세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가 왔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달 이번 달 말에는 과학기술 우리나라 부서에서 과학기술 AI 국가전략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말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한 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바로 벤처 4대 강국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장도 좋아지니까 또한 AI주에 대한 움직임, 못 갔던 AI주에 대한 공략은 충분히 필요한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차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 주 또 준비할 때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AS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봐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DIC 나와 있습니다. 10월 2일 고래사냥에서 봐주셨고요. 로봇 섹터 내에서 DIC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률 나타내고 있죠. 전일장도 굉장히 강했지만 113% 넘기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본격적으로 이 명품 투자법이 어떤 투자법인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C는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퍼가 낮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로봇 관련 다 적자고 다 실적은 없어요. 하물며 뭐 두산그룹도 실적은 없습니다. 두산 그리고 삼성이 인수한 로봇 관련주, 로봇이 인수한 로봇 관련주도 저표 그런 건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아주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DIC가 굉장히 저평가라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처한 건 맞지만 그 미래가 아주 명확하면은 쉬운데 이 그 사이클이 있다거나 근데 로봇의 산업이 어떤 기업이 어떻게 수혜받을지 실적을 어떻게 수주할지는 장담할 수 없죠. 아직 뭐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거가 이게 거리가 실렸어요. 소화 거쳤어요. 박스권을 길게 보이는 거야. 분명히 이제 한 번 뚫을 텐데 왜? 적정 주가를 계산하니까. 근데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종가 기준 딱 완료가 된 거죠. 됐다. 10월 달에 제가 매수의 포인트를 고래 사양 시간에 드린 이유가 바로 신호가 나왔잖아요. 월봉. 종가상 끝났다 이제. 그럼 어차피 긴 박스권, 긴 상승. 요 길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또 현대차 로봇 감속기 공급하게 된다면 시가가 붕 뜨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밀어붙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에서 매매하신 분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 보면은 현재 역시나 5주선 타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월봉이 이제 초입일 때 이제 잘 하신 분들
5주선 매매 이어가야죠. 5개월선 매매는 5주선 매매 하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미 월봉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5주선이 깨진데도 안 파게 되면 월봉에서 눌림목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럼 이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이격도가 확 벌어졌을 때는 5주선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붕괴되면 팔았다가 다시 5개월선 눌림목 받으면 재매수 다시 해갖고 단기, 중장기 계속 대응하면서 장기적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그냥 장기도 상관없는데 근데 원래 이격도가 확 벌어지면 그렇게 하면 먹었던 거 다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잘 가고 있어요. 아직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늘면서 신고가 형태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가 늘면서 고점 돌파할 경우에 5일선이 딱 붕괴되면 보통 이제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5일선 매매가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DIC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또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맥입니다. 스맥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14% 넘기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스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로봇 주제가 본래 제가 DIC와 스맥을 두 가지를 집중해서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로봇주 중에서는 예전에 쿠팡 관련주 로봇주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다 적자거든요. 그런 건 이제 집중 공략주라기보다도 이제 대응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저는 주로 여기 바로 이제 명품 투자법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맥과 DIC 외에 스맥도 24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만든 변곡점 신호인데 이건 핵심 변곡점이긴 해요. 실제 매매하는 변곡점은 맞지만 순간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순간 변곡점이라 반대로 나오면서 상승 반전도 하락 반전도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니터 12개 가지고 하거든요. 120개 신호. 솔직히 120개에다가 곱하기 또 20개 더 해야 돼요. 몇천 개입니다. 사실상. 근데 그 방향성이 연속성을 띠는 점진적 방향이 잡힌 상태에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면 됐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포인트를 제가 드렸던 거고 5개월선 매매로 쭉 여시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장기는 5개월선 매매. 그래서 현재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약세식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매매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항상 5개월선 매매하면서도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의 이 생명선, 요 생명선이 또 중요해요. 20주 이평선 깰 때 팔았다가 다시 돌파할 때 재매수해서 이어가는 전략을 하셔야지 월봉이 이격이 벌어지면 주봉이 깨졌을 때 안 팔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또 먹었던 거 다 토해놓기 때문에 팔고 재매수 포인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상 보게 되면 여기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깨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때 제가 포인트 들고 나서 점 상한가를 갔어요. 점 상한가를.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추세 깨지고 팔았다가 다시 아까 주봉 차트에 제임스 포인트 왔고 혹은 일봉 차트에서는 요때 밴드가 돌파가 되면 왔는데 밴드 상단이나 5일선 갖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주가가 월봉상 신고가를 쳐주면서 많이 올라왔고 깨지고 V자예요. 깨지고 V자. 그러면 5일선 매매가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맥과 DIC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로봇주 제가 노란 톡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 주소가 열립니다. 클릭하시면 제 강남 큰손의 명품 투자법 무료로 많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 오셔갖고 다음 로봇주가 무엇이냐 지금 제가 또 준비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2배까지 올라갔던 거 또 하나 있었죠. 제형솔루텍. 그런 제2의 제형솔루텍, 제2의 스맥, 제2의 바로 DIC 그 종목이 숨겨져 있으니 노란톡 바로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섹터 내에서 두 가지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번 주에 봐주신 종목인데요. 금강공업, 앞서서도 설명을 좀 이어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사상 최고되는 거래.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데
또 한 번 거래, 거의 만번 거래량이죠. 소화 거치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뭐 요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DIC랑 똑같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근데 매출액이 1조 향해 가요. 거의 8천억 원. 이익도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저평가까지, 이익 면에서는 저평가는 아닌데 매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차피 국내 대표 모듈러 관련주,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뭐 재료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삼미금속도 다음 달에 상장하니까. 다 뚫려 있죠. 그래서 5억에서 매매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장기로. 다만 이제 3개월 이상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눌림목 주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게 3주째 보세요. 3주째 올라갔죠? 3개월째 올라갔죠?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한 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혹시 또 안 파게 되면 또 밀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하면서 5주선 매매 이어간다거나 5개월선 매매로 장기로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 앞서서 섹터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죠. 제약바이오 내에 SK바이오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주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34% 가까이 되는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국내 신약 중에서 국내 최초로 세계 1위를 점유율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1,000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뇌전증 신약, 세노메이트. 그래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적사병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매수 포인트 들고 역시나 5개월선 또 밴드 뚫리고 신고가. 지금 신고가 터진 것도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고가 터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아직 약세 신호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역시 생명선 잡고 22선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기준 체크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제형솔루텍. 앞서서 또 강조를 해주셨죠. 제형솔루텍도 상승가도 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장도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제형솔루텍은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요새 뭐 이게 바로 대왕 거래거든요. 보세요.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터졌어. 20년 만에. 그럼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2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형솔루텍가 비슷한 패턴이 금강공업이 거기 좀 해당이 되고요. 현재 일봉 차트를 일봉을 봤을 때 이때 20년 만에 사상 최고 되는 거 터졌죠?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22선 대응을 꾸준히 하시면서 5주선 5개월선 매매를 이어가는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3월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형솔루텍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게임 섹터 내에서 시프트업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게임 섹터 말씀을 해주실 때 시프트업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사실상 오늘 매수해야 될,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오늘 쪽집게 종목으로 들어야 될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월봉이 신저가 속의 신호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재기준에서 결론 났어요. 이 상태의 주봉이 세계차의 상승 반점에 게임 끝났다. 그래서 22선 첫 돌파. 끝났네. 그래서 금요일이 매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본격적 상승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프트업까지 강남큰손 위원님과 AS 전략 마련을 해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아래 하단에 나오는 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 01786-1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미래에셋이고요. 미래에셋 정권이고요. 네. 24,500원에 30%예요. 24,500원에 30%. 뭔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을까요?
아니요. 저기 한 번 수익 보고 나와서 다시 잡은 거거든요. 아, 재매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가 코스피가 올라가야 이것도 따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좀 꺾이고 하니까 이 단가까지 올지 않으면 어디서 다시 물을 좀 타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가격 라인부터 전략까지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 소득 완화해서 이제 뭐 그 정책과 함께 자사주라든가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런 상법 개정,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만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증권주이기도 하고 자사주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에 대한 의무화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적으로 한 달 동안 외국인들 다 팔고 있죠. 자, 그리고 요새 코스닥 위주로 가고 코스피 안 가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꺾였죠. 그리고 이게 터지는 것이 뭐예요?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의 거래가 최고로 터지고 났다? 이때 여기가 상투 신호가 나왔다. 그 상태에서 월봉이 바로 하락장형 대응봉에 이렇게 하락 신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 매도 관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도 관점 주셨는데 반영해 보시면서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를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뭔가 너무 기분이 반갑습니다.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고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예, 47만 6,600원이요. 비중은 10%. 아이고,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네. 먼저가 또 66만 원에다 물을 타서 이렇게라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오래됐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네네. 가장 좋을지 위원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TV만 가지고는 실력이 늘기가 어려운 게 제가 시간이 지금 제한돼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설명 못 드려요. 항상 네,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공개 방송도 제가 하니까 무료로. 또 방송 끝나고 네. 또 공개방송 하거든요. 오시면 이렇게 네. 하나하나 좀 배우거든요. 그 근데 인터넷 방송을 그거는 보는 분들하고. 할 줄을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인터넷 방송을 좀 배우셔갖고, 어렵지 않아요.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셔갖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객센터에, 노란톡 오시면 제가 고객센터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 좀 오세요. 카메라 QR코드 갖다 대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노란톡 오시면, 거기 클릭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누르기만 한 번, 두 번만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데, 제가 고객센터 번호 알려드려서 전화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 오시는 길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시면 이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초보자가 어느 정도는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하게 되면 돈 다 잃어요. 그래서 맞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솔루션 물적 분할 후에 모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가치가 외부 주식 발행원에서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바로 모회사 주주한테 100%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물적 분할의 모회사 디스카운트 발생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모회사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회사도 나는 뭐 화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또 매겨보면 어느 정도의 매매할 수 있겠죠. 5천억에 대한 자사소각 주주 환원 조치로 인해서 주주 환원 위에 LG 에너솔루션 지분도 매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차트 볼게요. 그래서 주가가 그 물적 분할 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주식 소각시키겠다, 지분 매각하겠다,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또한 미국 금지, 외국기관 규제, 뭐 ESS에 대한 고성장, 국내 배터리 업체에 대한 탈중국가 수혜, 그래서 뭔가 호재성 재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7년도에 대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16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네. 나름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서 5개월선 기준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화학산업 저는 배터리 산업은 좋지만 이 화학산업 가지고만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에지소설 지분도 있으니까 배터리에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큰 메리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5개월선 매매하면서 본전 정도 봤을 때는 좀 팔아주는 게 좋겠다. 혹은 5개월선 붕괴된다면 그때도 팔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5개월선 매매로 일단 이어가는 것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본전은 오겠어요? 온다 안 온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많은 도움 그러면 되셨길 더 바랄게요. 사면 안 되죠? 예, 매수는 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더 나은 투자 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FST 나와 있고 매수 단가는 33,00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FST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이거 네. 어떻게 복구를 해볼까요? 이건 매도 전략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데요. 월봉 차트 볼게요. 자, 보세요. 쌍봉 형태를 띠는 대응봉 2개 나왔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빵 텄던 이 종가 붕괴됐고 그 상태인데 적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적자가 연속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봤을 때도 적자. 그래서 좀 이거는 매도 전략을 가지고 좀 나중에 좀 떨어진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너무 안타깝지만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또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신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쪽집게 종목을 공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가지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공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버블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재차 이제 시장에서 막 엔비디아에 대한 뭐 실적은 좋게 나왔고 특히나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을 수출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검토한다. 또 미국에서 금리까지 인하한다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구글도 역시 현재 요새 제미나이가 잘 또 지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임에 따라서 AI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분위기를 후끈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AI 버블이 되기는 어렵죠. 디램 반도체 가격을 60% 이상 삼성전자가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제를 깔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그래서 AI 버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고 그에 따라 유럽 1위의 플렉트 인수 완료, 바로 AI 공조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냉각 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조 업체를 유럽 1위를 인수했다. 결국 이걸 봤을 때 AI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액체 냉각 기술까지 블랙웰 바로 엔비디아가 도입을 했고요. 냉각 시스템은 30% 이상 열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서 냉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에너지 부족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냉각 시스템.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성공조와 주가가 가장 움직임이 셌던 흐름이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열을 지금 식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냉각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주로 냉각 시스템 개발하는 자동차 냉각 시스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HVAC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 관리 설비로 HVAC 수요 증가가 이럴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물색한다 한국 업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삼성공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149억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역시 1,000억 원대.
거의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1,000원 깨지면 900억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 저퍼저평가 관점에서 월봉의 상승 반전 나왔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런 마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만큼 금요일 날 상승 신호가 딱하니 첫 번째 찍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강세 열어두되 저점에 대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쭉쭉 뻗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같이 밀릴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고점에서 거쳐지 않았죠? 상투 신호가 아직 안 나온 만큼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공조 예전에도 액침 냉각 이쪽 강조해 주신 바 있는데 이번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데이터 솔루션을 좀 볼 텐데요. 네. 데이터 솔루션 저도 신뢰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IT 솔루션 공급 넘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설계 시공 원스톱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일부 종목이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보안 솔루션 기반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속도가 이어질 텐데 과거에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원전 신고가,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 반도체 신고가, 데이터랑 증가한다, 데이터 신고가. 근데 데이터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요 기관과 671억 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는데 671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가격 밑에가 있고요. 국가에서 좀 인정했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화재 사건, 국가 전산망이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NH 클라우드 국가 전산망 복구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NH 클라우드와 파트너사가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국가에서 좀 인정한 게 아니냐. 현재 회사가 좀 신뢰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 6월 달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 발표할 때 데이터 솔루션이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앞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울산에 데이터 센터 구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주가음 자체가 또 한 번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을 상당히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터뜨렸을 때 한번 실제 투자한다고 터뜨렸을 때 강세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MS가 진입이 된다면 설계, 시공, 운영 관리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그만큼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 항상 시가총액을 보세요. 이게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한 방에 수주한 금액이 671억이에요, 이번에. 70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720 이상 돌파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데이터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거기 대표주자인데 이거 돌파 못할까요? 하겠죠. 5,500원. 그래서 720 정도는 돌파할 걸로 바라보면서 일단 최근에 저점을 대응 기준가로 삼아서 한번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텐데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종목 상담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공개 방송 오셔갖고 이걸 설명 좀 들으면 이 정도는 안 하실 텐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매매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하면 절대 안 되는 위치. 꼭대기에서 탁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혀 누가 봐도 아닌데도 이 기초만 배워도 괜찮으니까 기초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공개방송 오셔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이제 인사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